속보, 역대급 동의 물결 확산, 축협 해체 청원 5만 명 동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국민신문고 동의 5만 명, 화제 축구계 동의 확산. 25일 기준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26,927명이 동의를 받았다. 동의 인원수는 꾸준히 상승세에 있으며 직전 탑 3순위였던 해당 청원의 순위는 2순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해당 국민청원은 최근 벌어진 홍명보 전 울산 HD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이 기폭제가 되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홍 감독의 한국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그보다 앞선 7일에는 이미 홍 감독이 내정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축구협회로부터 전해졌고 8일에 공식 SNS에 업로드됨으로써 사실상 선임 작업이 끝났다. 한국 대표팀 감독석은 논란 많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5개월이나 비어 있었다. 축구협회는 5월 안에 웨인 감독을 정식으로 선임해 A매치 대표팀을 이끌 것을 축구팬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협상력으로 5개월이 공연불로 흘렀다. 축구협회는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K리그 클럽팀에서 홍명보 감독을 냉큼 빼와 빈자리를 채웠다. 홍 감독은 그간 클럽팀을 지휘하며 국가대표팀 감독 내정설에 대해 언론에 공공연히 불쾌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2시간에 걸친 설득과 부탁 끝에 하룻밤 만에 마음을 바꿔 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을 이끌 마음이 없던 홍 감독이 그 어떤 준비 자료도 면접 절차도 없이 선임되며 특혜 논란에 불이 붙였다. 또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폭로한 허술한 행정 절차와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인사들의 실태를 밝히며 상황이 극대화됐다. 축구팬들의 반발은 대단히 거셌다. 보다 못한 정부에서도 감사에 착수했다며 칼을 빼들기에 이르렀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22일 급하게 해명문을 내놨지만 정강이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 축구 철학 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국내 감독들의 자료는 크게 확인하지 않았다.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후보군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요구하는 면담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이라는 허술한 발언으로 오히려 더 큰 역풍에 얻어맞고 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더불어 이임생 이사는 모두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정 협회장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어 24일에는 이임생 이사가 한 축구팬에 의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당했으며 현재 입건되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17일 국민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축구협회는 최소한 공적기관으로의 양심이 있다면 새 감독 선임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전력강화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홍명보 감독을 내정해 선임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장문의 성토글을 올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안건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게 된다. 한편 해외 코치 선임 작업을 위해 출국했던 홍명보 국가대표팀 신임 감독은 25일 오전 귀국, 오는 29일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이 특혜 플러스 변심 논란, 홍명보 감독 취임 기자회견 29일 연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24일, 오는 29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홍명보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알렸다. 지난 7일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된 홍명보 감독은 약 22일 만에 공식적인 자리를 갖게 됐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15일 외국인 코치진 면접차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출장을 떠나 대표팀 주축인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재성, 마인츠 등을 만났다.
홍 감독이 코칭 스태프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은 높은 상황이다.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 내부 폭로 이후 박지성 전 전북현대 디렉터, 이영표 해설위원, 이동구, 조원희 등 전 국가대표 출신들이 협회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비난 여론은 높아졌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 등 대한축구협회 운영에 있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 감독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나 이임생 총괄기술이사가 외국인 감독 후보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 급만남을 가진 뒤 돌연 입장을 바꿔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기술이사는 외국인 후보 감독과는 심층 면접을 본 반면에 홍 감독은 면접 없이 감독직을 제안 요청에 이루어져 논란이 커졌다. 또한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전 감독 경질 이후 감독 선임을 위해 만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눈요기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 감독은 협회 이사회 23명 중 21명이 동의를 얻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태극마크 지휘봉을 잡게 됐다. 한편 홍 감독은 유럽 출장 일정을 마치고 내일 25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3. 한국 축구 사랑에서 썼다. 침묵하던 정몽규 회장. 576쪽 회고록 출간. 30년 축구 인생 담았다. 그야말로 깜짝 소식이다. 침묵을 지키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KFA 회장이 자신의 30년 축구 인생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한다. 정몽규 회장은 숱한 비판에 휩싸여 있다. 그는 최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KFA 측은 정몽규 회장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정권을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위임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여론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사실 정몽규 회장을 향한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2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지만 외유 논란과 2022 카타르 아시안컵 졸전 끝에 1년도 안 돼 경질을 발표했다. 정몽규 회장은 투명한 절차로 클린스만 감독을 골랐다고 해명했으나 클린스만 감독조차 그와 개인적인 만남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인정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3월 승부조작 연루자를 깜짝 사면하기로 결정. 무수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셌고 정몽규 회장도 고개 숙여 사과하며 사면 결정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KFA 위 졸속 행정은 홍명보 감독 선임 사가에서도 계속됐다. KFA는 클린스만 경질 후 약 5개월을 두 차례 임시 감독으로 버틴 뒤 지난 8일 홍명보 감독을 새 수장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유명무실화된 전력강화위원회, 면접 절차 없이 선임한 홍명보 감독에 대한 특혜 등으로 여러 논란을 빚었다. 전력강화위원회로 활동했던 박주호의 폭로를 시작으로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등 여러 축구계 인사들이 정몽규 회장과 KFA를 직격 비판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고 공식 기자회견 일정도 계획하지 않았다. 앞서 감독 선임이 마무리되면 추후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말했던 정몽규 회장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조용하던 정몽규 회장의 근황이 들려왔다. 바로 에세이를 출간한다는 것. 출판사 브레인스토어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축구 인생 30년을 되돌아보면서 지난해 여름부터 1년간 집필 작업에 몰두했다. 그리고 한국 축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고 작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책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정몽규의 어제, 구단주 K리그 총재 시절을 말하다. 2부, 정몽규의 오늘, 대한축구협회 회장 시절을 말하다. 3부, 정몽규의 비전,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말하다로 구성돼 있다. 정몽규 회장은 이를 통해 부산 아이파크 인수와 프로축구 승강제,
저연령 선수 의무 출전 제도, U20 월드컵 유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여러 주제를 다뤘다. 576쪽에 달하는 방대한 에세이. 정몽규 회장은 프롤로그에서 나는 회사에서의 의문이나 문제점들을 축구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도 축구라는 시각을 통해 보니 통찰력이 생겼다. 내가 축구를 통해 얻었던 이러한 이해와 통찰을 많은 독자와 나누고 싶었다. 앞으로 대한축구협회나 구단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내가 축구를 통해 얻었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축구에서 받은 혜택을 되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라며 책을 쓴 이유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그는 2024년 현재, 아니 어쩌면 지난 10여 년간 한국 축구계에서 가장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아온 인물일지 모른다. 반반으로 나뉘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정치권의 인물들도 확고한 내 편이 있다. 국민 혹은 시민의 절반으로부터는 모멸에 가까운 반이 적의를 받을지라도 또 다른 절반으로부터는 뜨거운 사랑과 열렬한 지지를 얻는다. 이렇듯 호감을 표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호감을 드러내는 이도 있는 것이 인간사, 세상사의 흔한 모습이고 사실 대부분은 호불호를 떠나 그저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바로 정몽규가 그런 인물이다. 그러나 정몽규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들 중에서 정작 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롭다. 너도 나도 정몽규를 향해 돌을 던지지만 정작 그가 왜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를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마치 인터넷 세상의 놀이나 유행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많은 부분이 크고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는 왜 오해의 간극을 메우려 애쓰지 않았던 것일까? 어쩌면 이 책 축구의 시대가 그동안 그를 둘러싼 오해와 논란에 대해 답하는 최초의 오피셜 코멘트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 책은 이런저런 물음에 답변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몽규라는 사람이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도 우직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이 책 역시 제법 차가운 온도와 건조한 습도에서 담백하게 써내려간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그저 축구인으로 살아온 30년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보겠다는 마음이 커다랗게 자라났기에 작년 여름부터 1년이라는 시간을 지필 작업에 몰두한 것이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축구의 시대는 대중과의 오해를 좁히기 위한 책이라기보다 자신이 해왔던 일들과 걸어왔던 행보에 대해 스스로 되짚어 공유하는 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것들이 축구와 한국 축구를 매개로 한다. 정몽규라는 기업인이 30년간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고민했던, 도전하고 시도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안에는 성공도, 실패도 있다. 완벽에 가까웠던 결과도 있고, 판단착오에 가까웠던 일도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의미를 찾아 매듭짓는다. 그것이 자신은 물론 앞으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애쓸 이들에게 좋은 표식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그러한 표식들이 가득 들어 있다.